파트 1. 소화기용 내소화전. 놓치기 쉬운 함정. 안녕하세요. 상묵TV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소화기 지금 실제로 불을 끌 수 있는 상태일까요? 오늘은 소방시설을 설비별로 하나씩 뜯어보며 현장에서 정말 자주 놓치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있다와 작동한다는 다르다. 설비가 걸려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겉은 멀쩡한데 정작 불이 나면 작동하지 않는 설비, 현장에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소화기부터 봅니다. 압력계와 위치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여럿 있습니다. 첫째, 유효기간과 내용 연수입니다. 소화기도 수명이 있습니다. 압력계가 정상이어도 오래된 소화기는 내부 약재가 굳거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내용 연수가 지난 것은 교체 대상으로 봅니다. 둘째, 적응성입니다. 소화기는 종류에 따라 끌 수 있는 화재가 다릅니다. 일반, 유류, 전기 화재용이 나뉘죠. 주방이나 전기실처럼 특수한 곳에는 그에 맞는 소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소화기가 있다고 끝이 아니라 이 장소에 맞는 소화기인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수량과 배치 간격입니다. 소화기는 보행거리 기준으로 일정 간격마다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 몰려있고 다른 쪽은 비어있으면 정작 필요한 곳에서 멀 수 있으니 배치가 기준에 맞는지 도면과 대조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함정은 소화기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구 뒤에 가려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있어도 못 쓰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옥내 소화전입니다. 구조가 복잡해서 놓치기 쉬운 게 훨씬 많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실제 방수 시험입니다. 함 외관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물이 규정 압력과 규정 방수량으로 나오는가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밸브를 열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 현장에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펌프가 고장났거나 중간 밸브가 잠겨있거나 물탱크가 비어있는 경우입니다. 소화전은 함만 있는 게 아니라 펌프, 배관, 수온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방수시험은 펌프에서 가장 먼 최상층 말단에서 하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규정 압력이 나오면 나머지는 대체로 괜찮습니다. 또한 호스가 삭거나 노즐이 막히지 않았는지, 그리고 개폐 밸브가 열림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소화전 개통에 주밸브가 잠겨 있으면 건물 전체 소화전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실제 대형 화재에서 밸브가 잠겨 물이 안 나온 사례가 반복됩니다. 밸브 개폐 상태는 최우선 확인 항목입니다.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두 설비의 교훈은 같습니다. 있다와 작동한다는 다르다는 것. 기본 설비일수록 익숙함 때문에 대충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익숙함이 함정입니다. 파트 2. 자동화 재탐지 설비 확인 요령. 이제 경보 설비의 핵심, 자동화 재탐지 설비입니다. 먼저 전체 흐름부터 잡겠습니다. 천장의 감지기가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그 신호가 배선을 타고 수신기로 갑니다. 수신기는 화재 위치를 표시하고 경종을 울립니다. 감지, 전달, 표시, 경보. 이 네 단계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점검은 이 흐름의 각 단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끊기면 전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비는 연동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와 경종까지 반응하는지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지기부터 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나 복도처럼 연기가 먼저 차는 곳엔 연기 감지기를, 주방이나 보일러실처럼 평소에도 열이나 김이 발생하는 곳엔 열 감지기를 씁니다. 주방에 연기 감지기를 달면 조리 연기에 계속 오작동하고 결국 사람들이 경종을 꺼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장소에 맞는 감지기가 설치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외관은 훼손, 도색, 가림, 오염을 봅니다. 그리고 핵심인 작동 확인입니다. 감지기 시험기로 연기나 열을 가해 작동시키고 작동 표시 등이 켜지는지, 그 신호가 수신기까지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단, 시험 전에는 반드시 수신기를 시험 모드로 두거나 관계인에게 알려
실제 화재로 오인되거나 소방서에 자동 신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신기, 자동화 재탐지 설비의 두뇌입니다. 첫째, 평상시 표시 상태입니다. 전원이 들어와 있고 정상 표시가 떠 있는지, 화재나 고장, 단선 표시 등이 켜져 있진 않은지 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정지 스위치입니다. 경종 정지, 주명 정지 스위치가 눌려 있는지 봅니다. 이게 눌려 있으면 감지기가 작동해도 경종이 안 울립니다. 오작동이 시끄럽다고 꺼놓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가장 자주, 가장 위험하게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상 위치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위치 표시 기능입니다.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가 몇 층 어느 구역인지 정확히 표시하는지 봅니다. 표시가 틀리면 화재 시 엉뚱한 곳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넷째, 예비 전원입니다. 정전 시에도 수신기가 작동하도록 배터리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이제 전체를 연결해서 확인합니다. 감지기를 작동시키고 수신기의 신호와 위치가 뜨는지 보고 경종이 실제로 울리는지 확인합니다. 이 감지기부터 경종까지의 연동이 한 번에 이어져야 정상입니다. 경종 소리가 건물 전체에 충분히 들리는지, 비상방송이 각 층에 제대로 나오는지도 확인합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감지, 수신, 경보의 기본 연동을 확실히 잡는 데 집중하세요. 이 설비에서 가장 위험한 두 가지, 가려지거나 안 맞는 감지기, 그리고 눌려있는 음향정지 스위치. 이 둘은 화재 시 감지도 경보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듭니다. 파트 3. 유도등, 비상조명 등 피난 통로. 이제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피난 설비입니다. 유도등부터 봅니다. 첫째, 평상시 점등입니다. 유도등은 평소에도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꺼진 유도등은 즉시 불량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정전 시 작동입니다. 유도등의 진짜 시험은 정전 상황입니다. 유도등은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전원이 끊겨도 일정 시간 동안 켜져 있어야 합니다. 점검할 때 전원을 차단해보고 배터리로 계속 켜지는지, 규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평소에 켜진 것만 보면 이 배터리 문제를 놓칩니다. 유도등의 점검 버튼을 눌러 예비 전원 전환을 꼭 확인하세요. 셋째, 시인성입니다. 아무리 잘 켜져 있어도 간판, 광고물, 적재물에 가려져 안 보이면 소용없습니다. 실제 대피자의 눈높이에서 잘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유도등에서 가장 흔한 불량은 배터리 소모로 인한 정전 시 미점등과 가림입니다. 예비 전원 확인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다음은 비상조명등입니다. 유도등이 방향을 알려준다면 비상조명등은 통로 자체를 밝혀 정전 속에서도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역시 정전 시 작동이 핵심입니다. 평소엔 꺼져 있다가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켜져야 합니다. 전원을 차단해 실제로 켜지는지, 규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지, 통로와 계단을 제대로 비추는지 확인합니다.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의 공통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전 상황을 만들어 확인하라. 평상시 상태만 보면 절대 안 되고 실제 위급 상황을 재현해서 봐야 진짜 점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난 통로입니다. 사실 설비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도등이 완벽해도 대피할 길 자체가 막혀 있으면 소용없으니까요. 복도, 계단, 비상구 앞에 물건이 쌓여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비상구 문이 잠겨 있거나 열리지 않는지 봅니다. 비상구를 잠가두는 것은 심각한 위반입니다. 도난 방지 등을 이유로 잠그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 시 대피로가 막혀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됩니다. 실제 참사의 반복된 원인입니다. 비상구는 항상 안에서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방화문도 봅니다. 계단실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고인목으로 열어두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와 불의 확산을 막는 역할이라 평소 닫혀 있거나 자동으로 닫혀야 합니다. 피난 통로 점검의 핵심은 실제 대피 동선을 따라 걸어보는 것입니다. 서류가 아니라 발로 확인하는 겁니다. 파트 4. 현장 단골 불량 TOP4.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며 반복해서 마주치는 단골 불량 4가지.
이것만 알아둬도 점검할 때 미리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신기에 음향 정지 스위치가 눌려 있는 경우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오작동입니다. 감지기가 오작동해서 시끄럽다고 관리자가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꺼둔 걸 다시 안 켠다는 겁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진짜 화재가 나도 경종이 안 울립니다. 해결책은 경종 끄기가 아니라 오작동 원인 제거입니다. 두 번째, 가려지거나 덮인 감지기입니다. 특히 인테리어나 도장 공사 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감지기가 있긴 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공사 이력이 있는 건물은 감지기를 전수 확인하세요. 세 번째, 막힌 피난 통로와 잠긴 비상구입니다. 통로에 물건을 쌓는 건 공간이 부족해서 비상구를 잠그는 건 도난 방지 때문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해되지만 화재 시 이건 사람을 가두는 결과가 됩니다. 지적으로 끝내지 말고 잠깐 둔 물건이 대피로를 막아 사람을 가둔다는 걸 이해시켜 습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네 번째, 방치된 소화기와 소화전입니다. 압력이 빠진 소화기, 유효기간 지난 소화기, 밸브가 잠긴 소화전. 공통점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된 경우라는 겁니다. 소화기 압력, 소화전 밸브 개방, 유도등 점등만 매달 봐도 이런 방치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대부분 설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설비가 관리 안 되거나 사람이 꺼놓거나 막아놔서 생긴 문제입니다. 즉 대부분의 불량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소화기는 유효기간과 적응성, 배치까지 봅니다. 옥내 소화전은 함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보고 방수 시험을 합니다. 자동화 재탐지 설비는 연동으로 확인하고 음향 정지 스위치를 반드시 봅니다. 유도등과 비상 조명 등은 정전 상황을 재현하고 피난 통로는 직접 걸어봅니다. 점검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불이 나면 이 설비가 실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겉모습 너머의 진짜 상태를 보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묵TV였습니다.